이 지구에는 예전부터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자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자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죄 많은 행성 전체를 통째로 파괴해버리고 싶어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인물이나 단체 혹은 국가가 실제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비록 아직은 가설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지닌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코발트 폭탄이라 불리는 종말 병기입니다. 토픽 채널이에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발트 폭탄의 구상. 인류에게 코발트 폭탄이라는 개념을 안겨준 인물은 바로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그런 무기가 개발될 가능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었죠. 이 과학자는 어쩐지 예지력 같은 걸 지니고 있었던 것 같고 20세기 학계에서 일종의 카산드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939년 그 유명한 편지를 초안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서명을 받아 보낸 중심 인물도 다름 아닌 그였죠. 그 편지에서 그는 나치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계기로 미국에서 원자폭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오 실라르드 본인 역시 그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죠. 그런 그가 1950년 돌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말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겁니다. 게다가 그 무기는 기존의 물리적 파괴를 주된 목적에 둔 일반적인 수소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코발트 폭탄이 가진 가장 무서운 위협은 다름 아닌 방사선에 의한 치명적인 피폭이었습니다. 코발트 폭탄이란 무엇인가? 사실 일반적인 수소폭탄을 개발하려면 이론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코발트 폭탄의 구상은 그에 비해 훨씬 간단합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수소폭탄의 핵을 코발트로 만든 외부 껍질로 감싸는 것뿐이죠.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코발트의 동위 원소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안정적이고 방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코발트 59, CO59입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이 폭발하면 이 무해한 CO59 껍질은 엄청난 중성자 샤워를 맞게 됩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 CO59의 원자핵은 중성자 하나를 더 흡수하게 되고 극도로 불안정한 동위 원소인 코발트 6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코발트 60은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려 하면서 매우 강력한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절반 정도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반감기는 약 5.27년입니다. 이처럼 코발트 폭탄이 작동하는 원리는 주로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단계, 핵폭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원자핵이 연쇄적으로 분열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2단계, 이어서 수소폭탄이 작동하며 초고온, 초고압 상태가 만들어지죠. 제3단계, 핵융합. 가벼운 원자들이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가 생성됩니다. 제4단계, 수소폭탄 폭발로 방출된 중성자들이 코발트 껍질과 반응합니다. 제5단계, 원래 안정적이었던 코발트 59가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서 방사성을 띤 코발트 60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반응으로 인해 매우 강력한 감마선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방사성 물질은 공기나 물의 흐름을 따라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땅이나 바다에 낙진처럼 내려앉게 됩니다. 코발트 폭탄의 위협. 일반적인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에는 크게 4가지의 파괴 요인이 있습니다. 섬광, 충격파, 방사능 오염, 그리고 전자기 펄스죠. 실제 핵실험 결과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건 섬광과 충격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소폭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전체 피해 중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이 요인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서야 피폭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암의 급증과 유전적 이상이 명확히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비교적 빨리 사라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과거 핵실험장이 가까웠던 도시에서도 지금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만약 거기에 코발트 폭탄이 떨어졌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100년이 지나도 그 지역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코발트 폭탄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방사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초오염형 폭탄이라고도 불리죠.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선이 사라질 때까지 대피소 안에서 버텨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은 한 사람의 평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클린형 수소폭탄이라면 반년쯤 지나면 다시 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코발트 폭탄의 경우 수십 년, 심하면 수백 년 동안 출입조차 못하게 됩니다. 미국 과학자 연맹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0kg짜리 코발트 폭탄이 터져 시간당 10시버트의 방사선을 내뿜을 경우 폭심지로부터 반경 100km 이내에 사는 생물은 길어도 3주 안에 전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즉 코발트 60의 반감기가 지난 시점에 그 지역으로 돌아간다 해도 돌아간 사람들 중 절반은 1, 2개월 안에 사망할 거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죠. 이론적으로 시간당 50W라는 방사선 양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고 1시간을 버티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반감기를 10번, 즉 50년 이상 지나면 반경 100km 이내의 방사선 양은 시간당 10mSv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나흘 정도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유전자 변이 같은 피해가 확실히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코발트 60의 반감기를 20번, 즉 약 100년이 지나면 방사선 양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그 시점이 되면 과거에 오염되었던 지역에서도 장기간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암 발생률은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5번, 다시 말해 약 1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방사선 양은 유럽 여러 나라의 평균 수준인 시간당 0.10에서 0.30 마이크로시버트라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수치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코발트 폭탄의 군사적, 전략적 의미. 보시다시피 단 60kg의 코발트만 있어도 반경 100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사실상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키려 한다면 지표 1제곱킬로미터당 코발트 60을 단 1g씩만 살포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생물을 절멸시키는 데 필요한 코발트 60은 510톤이면 충분하다고 하죠. 비교하자면 이는 대형 수송기 세대 분량의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발트는 그렇게 희귀한 원소도 아닙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확인된 코발트 매장량은 1100만 톤에 달합니다. 같은 해에 전 세계 연간 채굴량도 약 30만 톤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코발트 폭탄을 처음 구상한 레오 실라르드가 피의 굶주린 광인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현대 기술이 얼마나 쉽게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군비 경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죠. 코발트 폭탄이라는 무기에 관해서라면 그 군비 경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전혀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코발트 폭탄을 사용하는 건 전략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적의 영토를 죽음의 황무지로 만들어봤자 그 땅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방사능 오염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사선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똑같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코발트 폭탄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등장하자마자 과학자들은 종말장치, 둠스데이 머신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어차피 다가올 거라면 굳이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인류 전체를 말살하려는 국가가 있다면 자기 나라 안에서 강력한 코발트 폭탄을 터뜨리기만 해도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람과 비가 나머지를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물론 제일 먼저 죽는 건 공격을 감행한 그 나라의 국민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계가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코발트 폭탄이 실제로 만들어질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어지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냉전이 가장 살벌했던 시기에도 코발트 폭탄을 실제로 제조하려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코발트 폭탄 개발에 가장 근접했던 나라가 미국도 소련도 아닌 영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 초반 영국은 호주에서 진행한 수소폭탄 실험에서 방사화학적 지표로서 코발트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런던 정부는 자국의 이 연구가 코발트 폭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오랫동안 해명해야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코발트 폭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교적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손쉽게 멸망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종류의 방사능 무기는 여전히 SF 스릴러에나 등장하는 상상의 공포일 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폭탄은 초강대국이 아니더라도 테러 조직이나 이른바 불량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코발트 폭탄이 다른 더러운 폭탄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